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좌파 성향의 언론 기자분께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걸 따지듯이 물었어요. 무비자 입국 갖고 이렇게까지 혐중 정서를 자극하시면 되나요? 이게 충정서. 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의 질문을 했어요. 비자 입국과 무비자 입국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비자 입국은 사전 승인 항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원이 명확하냐, 두 번째는 병적 조회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정가 조회입니다. 자, 여기에서 혐중 발언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국민 안전이나 치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혐중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혐중이라고 해라. 내가 김민수가 혐중할 테니 그게 혐중이라면. 네. 요즘에 중국 무비자 입국 요게 됐잖아요. 중국인들. 네네네. 대통령이 한마디 했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혐중 시위, 혐중 여론 이걸 하면 되겠느냐. 중국인들 우리나라에 관광 오고 하는 거 진짜 이거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인들 명동 오고 이거 모시고 해가지고 진짜 이거 돈 쓰고 하고 하는데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이 얘기 듣고 내가 지금 머리가 띵 했거든요. 자, 요즘에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중단됐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어요. 허용됐습니다. 이거 내년 6월 30일까지죠. 요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관련해 가지고 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자, 특히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강펀치에서도 좀 입장을 네.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제 중3 아들도 본인이 직접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걱정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직접 느낀 건 아니지만 제 아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크게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 발언이 제가 했던 발언에 어떤 한 곳에도 중국을 혐오하는 발언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평생 살면서 중국을 혐오하는 발언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걸 혐중이라고 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논평을 했는데 얘네들이 분명히 이 프레임을 씌울 것이다. 근데 씌울 줄 알면서 이 발언을 했던 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또 이들의 혐중 프레임을 깰 자신이 있었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이들의 아픈 곳을 긁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는 이재명까지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했고 또 좌파에서는 신급으로 인정받는 김어준이 제 이름을 거론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겠는데요. 그러면 또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제가 김어준 씨를 언급한 거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좌파들이 굉장히 긁혔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까지 거의 발작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좌파 성향의 언론 기자분께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걸 따지듯이 물었어요. 무비자 입국 갖고 이렇게까지 혐중 정서를 자극하시면 되나요? 혐중 정서. 네, 이렇게 하면서 무슨 근거로 전염병이 돌 거라고 하고 무슨 근거로 범죄율이 높아질 거라고 하고 정확히 하면 제 어딘가도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의 질문을 했어요. 비자 입국과 무비자 입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라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비자 입국과 무비자 입국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모르시죠? 그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떡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PD님들도 약간 멘붕 오실 거예요. 무비자 입국 반대, 무비자 입국 반대하긴 했는데 비자 입국과 무비자 입국 반대가 차이가 뭐지? 왜냐면 우리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게 우리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비자 입국은 사전 승인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전 승인 항목이 있는 거고 무비자 입국은 사전 승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전 승인의 주요 항목이 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전 승인의 항목이 대표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는 신원이에요. 신원. 신원. 이 사람의 신원이 명확하냐. 근데 이 신원에는 재무 상태가 들어가요. 네. 왜? 재산이 빚이 많다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하면 이 사람들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무비자 입국자들이 불법 체류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병적
조회가 일어납니다. 병 네. 그렇죠. 병. 그러니까 이걸 요구하면 병적 조회서를 제출해야 돼요. 전염병이 전염병이 있느냐, 있는지. 없느냐. 그리고 또 이게 전염병이 도는 곳에 특정 지역에서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비자 입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대사관에서 이걸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비자 입국 같은 경우는 전염병의 예방 확률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로 더 높은 확률로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무비자 입국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열 검사뿐이 안 하게 됩니다. 열 검사요. 네, 우리들이 통상 하는 들어올 때 열 검사하지 않습니까? 네, 열 체킹하죠. 외국 갔다 들어올 때. 네. 자, 이것뿐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가 조회입니다. 자, 비자 입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정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조회가 가능해요. 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테러리스트라든가 그리고 지금 흉악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장치가 있겠죠. 근데 무비자 입국은 이것이 없죠. 확인이 안 된다라는 안 되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말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흉악 범죄에 대한 부분들 뭐 335 짝을 지어 다니라거나 그리고 제가 차가 모르는 차가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낯선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쓴다라고 하면 이건 도주해라. 이거 당연한 거죠, 요즘에. 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그리고 전염병의 우려가 있으니까 손 잘 씻고 개인 위생 관리해라. 자, 여기에서 혐중 발언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지금 무비자로 입국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신원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재무 상태라든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법 체류로 연결될 가능성, 불법 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여기 범죄 조회 같은 경우 범죄 이력 같은 것들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넘어온지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병 같은 경우도 이건 조선일보에서도 신문이 나왔던데 결핵 같은 경우 중국에서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무비자 입국으로 우려가 된다라는 기사가 있던데요. 우려가 되죠. 네, 우려가 당연히 되죠. 이거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는 우리가 예상하고 터졌나요? 아니잖아요. 자,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국민들 모든 정보 이동 동선까지 다 파악했어요. 우리 국민도. 이거 혐한입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 이거 혐오하는 거예요? 혐한이에요? 국민들이 다 코로나 환자였나요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 다 추적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결핵도 있고 기타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중국은 너무나 넓은 땅이고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위생 상태가 도시에 좋은 곳도 있겠지만 정말로 안 좋은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이분들이 전염병 우려가 있다. 확산의 우려가 있으니 이런 부분 개인 위생을 조심하라고 한 게 이게 혐중입니까? 자,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했더니 기자분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럼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무비자로 가는 곳 많은데 우리도 다 비자로 가야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위생 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인정받는 나라다. 우리 한국인이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에서 한국인을 바라볼 때는 저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깨끗한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라고 인정하는 국가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병원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은 없다. 저 나라 사람들은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는 사람들이야. 자, 이게요.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세계 표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생 상태 최고. 그리고 여행 왔는데 불법 체류 좀 해주세요 해도 이 사람들은 제 날짜 되면 가는 사람들이다. 이것도요. 대한민국만큼 자국으로 가려는 사람 없어요. 불법 체류하라고 해도 안 해요. 딴 나라에서. 이게 지금 인정된 국가와 중국은 대다수가 지금 무비자 입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걸 대한민국과 중국을 평등 비교를 한다. 균등 비교를 한다. 이거 자체가 지금 사상이 비뚤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건 편중돼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중국과 한국을 비교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면 또 무슨 얘기하느냐. 야, 이거 니네들이 풀었잖아. 제주도 원래 풀려 있었잖아. 제주도 원래 풀려 있었던 거 맞아요. 제주도 15일 내에서 제주도 안에서만 있게끔 되죠. 무비자. 이래서 이 결과가 뭐예요? 지금 23년 통계인가를 보면은 만여 명의 불법 체류자가 발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주도 안에 있느냐? 아니에요. 밖으로 나왔어요. 이거 통계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제도를 보완시킬 생각을 해야죠. 제도를 보완시킬 생각 안 하고 원래부터 하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지금 정권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좋습니다. 법무부에서 이 공지를 잠깐 올렸어요. 이거 지금 나경원 의원실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건데 법무부에서 지금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입국하는 사람들 체류지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된다라는 공지가 잠깐 올라왔다가 이걸 지금 문제 삼으니까 이걸 내렸어요. 다시. 그리고 수기로 작성하게끔 한다. 그래서 이거 나경원 의원실에서 지금 이거 수기로 언제부터 작성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답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요.
체류지 정보도 확인이 안 돼요. 무비자 입국 같은 경우에.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도 지금 불법 체류를 잡을까 말까 한데 불법 체류를 작정하고 들어오면은 근데 지금 체류지 정보도 확인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 어떻게 잡을 겁니까?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럼 법무부에서 지금 이거를 마치 가짜 뉴스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캡처도 다 해놨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체류지 정보 적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적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이걸 지금 공지사항 바꿨습니다. 자필로 한다라고. 그럼 자필로 언제부터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자료를 보내라고 하면 그럼 법무부 이거 요청에 따라야죠. 보내줘야죠. 그 자필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확한 장소를 적었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나라의 특정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중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라도 예를 들어서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국가라든가 거기에서 지금 자국을 이탈해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이 나라들의 무비자로 지금 대한민국에 입국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반대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한테 알려야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국민들한테 이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니 이건 제가 볼 때 레거시 미디어가 됐든 정부가 됐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누군가는 캠페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해주지 않으니 제가 주의사항들 대표적인 것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국민 안전이나 치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혐중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혐중이라고 해라. 내가 김민수가 혐중할 테니 그게 혐중이라면. 근데 만에 하나 지금 국민 안전이나 국가의 치안보다도 중국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신들이 친중을 하든 종중을 하든 아니면 당신들이 한 행동이 혐한이든 당신들이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만약에 만에 모를 하나의 위협이라도 발생한다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안전하겠죠. 여기 계신 방송인들 안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일반 국민들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버스 타고 다니시고 길거리에 사람들 많은 곳에 주로 도보로 이동하시고 하는 분들에게 만에 하나의 피해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이거 되돌이킬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에겐 0%의 수렴하는 확률일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국민에겐 100%의 확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없는 일을 제가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만 해도 제주도에서 지금 제주도 호텔에서 카지노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고요. 팩트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의 차이도 있어요. 중국에는 실내에서 담배를 핍니다. 자, 그러면 음식점에서 담배 피고 있던 중국인들에게 한국 데이트하던 남녀가 담배 좀 자제해 주세요. 꺼주세요 했다가 집단 폭행 당했던 사건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국민들한테 안전에 대해서 캠페인 해야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인들과 이런 문화적 차이로 시비가 걸린다면 직접 해결하시지 마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이게 혐중입니까? 국민 안전이나 치안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혐중이라면 기꺼이 김민수가 혐중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나 치안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 국민들이 염려해야 되는 부분,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대로 알리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게 국가의 기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좀 어떠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많죠. 지금 네. 그 텐진행 크루즈 드림호 텐진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탑승객이 뭐 2,200명 가까이가 들어왔었는데 신고된 인원은 2,189명이었는데 6명이 비죠. 6명이 비어요. 지금 일단 비었는데 아직까지 한국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모른다는 게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한 곳의 특정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요. 이게 지금 통계상 그럼 통계 이상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들이 제주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밖으로 나오는 시도들을 했다라는 것들도 지금 언론만 찾아보셔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계속 문제를 덮으려고 하냐. 국민의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 진짜로 혐의를 30년간 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민족주의적인 행태들. 지금 강우병 진짜였습니까 이거? 이거 지금 미국 혐오 만들면서 강우병 사태 만들었던 거 이거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써대면서 지금 난리를 쳤었는데 이거 진짜였나요? 이거 가짜였죠. 이거 아예 근거 없는 가짜였죠. 지금 사드는 진짜였나요? 사드 하면서 지금 이거 미국 진짜로 현미 발언들을 해대가면서 사드 참외 여기 참외 농사 다 망쳐놨고 경제적 손실을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자, 이것도 진짜였습니까? 가짜였죠. 후쿠시마 처리수는요. 이거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들
목포 횟집 가가지고 회 먹다가 걸리지 않았으면 이거 얼마를 계속했을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만 해도 네, 지금 네. 국가적 비용이 1조 4천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이거 지금 혐일로 정치 다 사골까지 우려 먹어놓고 지금 이거 진짜였습니까? 이재명 정권 들어오고 나서 왜 한 번도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까? 그때는 핵폐수라면서요. 핵폐수가 갑자기 청정수로 바뀝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 이런 게 현미고 혐일이고 민족주의인 거예요. 지금 회 열심히 드시잖아요. 잘 드시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그럼요. 지금까지도 쭉쭉쭉 돌았으면 지금 온 바다가 오염수로 많이 지금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물고기들이 지금 많이 오염이 돼 있을 텐데 지금 회는 괜찮은가? 그러니까 많이 드시던데. 이게 얼마나 마법 같은 일입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핵폐수,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 청정수. 자, 이게요 민족주의고 대통령 바뀌면 뭐 물고기들이 오염됐던 핵 오염됐다는 게 싹 다 정화가 되나? 네, 이런 게 민족주의고 현미 혐일 발언들이었다. 이거를 장작 좌파 세력이 30년간 해왔다. 그리고 미국 성조기를 태우는 건 괜찮고 중국 5성기를 태우면 혐중이냐. 자, 이런 것들도 잣대를 바로 대라. 그리고 저 김민수는 혐중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혐중몰이로 하고 싶은 것은 좌파 세력들의 무언가를 건드려내는 심하게 긁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들은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가 결국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반론 개념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관광객이 1,000만 명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낸다. 고마워하고 건정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바에 거기다 대고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횡패 부리고 이래서야 되겠냐. 고마워하고 건정해도 환영해도 부족할 바에 고마워해도 부족할 바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저 여기서 계십니다.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이렇게 감사함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우리 6.25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희생했던 나라 미국 그리고 수많은 우방국들에게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우리가 내고 있었지만은 미군의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함께 지키기 위해서 이때까지 이 긴 시간 노력해왔던 미국의 고마움은 있습니까? 네. 지금 고마움과 증오마저도 선입견과 정치 이념에 따라서 진행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진짜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돈을 쓸 중국인들은 비자 받고도 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번 4월에요. 중국 자체에서 외국 해외 관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중국의 고위 관료 그리고 공공기관의 2, 3위 평 직원까지 그리고 교수와 선생까지 지금 중국에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진핑의 이데올로기 강화 목적도 있지만은 지금 중국을 이탈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중국은 관광을 제한하고 있는데 무비자로 입국되고 있는 중국인은 대체 누구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국인들 중에서 한국 오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기에 진짜 와서 큰 비용들 쓰고 가시는 분들이요. 비자 입국해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을 드릴게요. 네.